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HBM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데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모두가 좋다고 말할 때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다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편하지 않은가?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실적 발표 전까지는 위아래로 흔들리는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HBM4 출하와 내년 공급 계약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한다면요, 중기적으로는 하락보다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1등이니까 무조건 괜찮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좋은 회사인지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높은 이익을 계속 낼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최근 나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미국의 주요 AI 기업들이 대규모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요. SK그룹과 엔비디아, 오픈AI를 비롯한 기업들의 협력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메모리 공급과 AI 기반 시설 투자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AI 서비스가 커지려면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가속기 주문이 늘어나고요. 가속기가 더 많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도 함께 필요해집니다. 근데 단순히 가속기 판매량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가속기가 나올수록 한 개에 들어가는 HBM의 용량도 커지고 있어요. 가속기 숫자와 메모리 탑재량이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SK하이닉스가 AI 시장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AI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 SK하이닉스도 그냥 계속 좋아지는 것 아닌가? 큰 방향만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큰 방향보다 그 과정에서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SK하이닉스의 HBM 경쟁력을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HBM이 잘 팔린다는 이야기만으로 부족합니다.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얼마를 남기는지, 그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가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숫자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는 어느 정도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이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시험에서 90점을 받을 거라고 모두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90점을 받으면 놀라운 결과가 아니잖아요. 95점을 받거나 다음 시험에서는 더 잘 볼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제일 먼저 들어야 할 건 HBM4입니다. 제품을 개발했다거나 양산 준비를 마쳤다는 표현보다 실제 출하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샘플 공급과 대량 공급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고객사에 샘플을 보낸 뒤에는 성능과 안정성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을 통과해도 고객사의 가속기 생산 일정과 맞아야 실제 주문이 나옵니다. 결국 시장이 원하는 건 준비가 끝났다가 아니라 실제 물량이 나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율이 나옵니다. 수율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만들어낸 제품 가운데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를 뜻합니다. 주문이 아무리 많아도 수율이 낮으면 필요한 물량을 제때 공급할 수 없습니다. 분량이 많아지니 생산 비용도 올라가고요. 매출은 늘어도 남는 돈이 기대보다 적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출하량과 수율은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수율이 안정적으로 올라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설비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많아지고요. 고객사에 공급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비용은 줄고 이익은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HBM4만 보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제품 구성을 봐야 해요. 기존 제품보다 가격과 수익성이 높은 차세대 제품의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가 중요합니다. HBM을 많이 팔았다는 말보다 어떤 세대의 제품을 많이 팔았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구형 제품의 판매가 늘어난 것과 HBM4 판매가 늘어난 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거든요. 하반기부터 제품 구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내년 물량입니다. HBM은 고객사의 가속기 생산 계획에 맞춰 미리 공급 물량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 주문이 일찍 확보돼 있다면 앞으로의 실적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물량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삼성과 마이크론이 공급을 늘리면
고객사의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더 많은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몇 개를 파느냐만 보면 안 됩니다. 얼마에 판매하고 제품 하나를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판매량은 늘었는데 이익률이 떨어진다면 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앞서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우위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제품 세대가 바뀔 때마다 성능과 전력 효율, 수율, 납기를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내부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주요 고객사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이 경쟁 속에서 기술 우위와 수익성을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급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AI 가속기 주문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면 여전히 물량이 부족할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공급과 수요의 속도 싸움입니다. 삼성과 마이크론이 얼마나 빠르게 물량을 늘리는지, 그보다 엔비디아와 빅테크의 주문이 더 빠르게 커지는지 이걸 비교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메모리 업체에 대한 걱정도 커졌습니다. 중국의 CXMT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면서 생산시설 확대 가능성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걱정이 생기죠. 중국이 물량을 쏟아내면 국내 메모리 업체가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근데 범용 디램과 최첨단 HBM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범용 디램은 중국 업체가 생산 능력을 늘리면서 경쟁을 빠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반면 HBM은 단순히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온다고 바로 따라올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고단 접층 기술이 필요하고요. 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수율과 첨단 패키징 능력도 갖춰야 하고 주요 고객사의 인증까지 통과해야 실제 공급이 가능합니다. SK하이닉스가 쌓아온 경험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증서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의 이익이 HBM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반 디램 가격이 밀리면 HBM에서 많은 돈을 벌어도 전체 실적의 증가 속도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서버용 디램과 모바일, PC용 메모리 재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하고요. 중국 업체의 물량이 실제 시장에 얼마나 빠르게 풀리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중국 업체의 상장 자체보다 그 돈이 언제 생산량으로 바뀌는지가 중요합니다. 랜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만큼 저장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용량 기업용 SSD 수요가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기업용 SSD가 살아나면 SK하이닉스에는 좋은 변화입니다. HBM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서도 이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낸드 재고가 다시 쌓이거나 가격이 약해진다면 전체 수익성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도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주문이 많다고 생산 시설을 무작정 늘리면 몇 분기 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도체 산업은 부족할 때 모두가 증설했다가 나중에 공급 과잉을 겪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미 확고한 주문에 맞춰 늘리는 투자인지 아니면 앞으로 수요가 계속 좋을 거라는 기대만으로 늘리는 투자인지 구분해야 해요. 이 차이가 다음 반도체 사이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회사 이야기만 잘 들으면 될 것 같죠? 근데 SK하이닉스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국 HBM 수요를 만드는 건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설비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알파벳,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늘린다면 가속기 주문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HBM 물량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AI 산업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AI에 쏟아부은 돈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는지를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투자한 만큼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빅테크도 투자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 서비스 매출이 빠르게 늘고 설비 투자 계획까지 상향된다면요. 그때는 HBM 수요가 단기 유행이 아니라 장기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빅테크의 AI 매출과 설비 투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왜 중요할까요? 내일은 실적 발표를 바로 앞둔 날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먼저 들어오려는 자금과 발표 뒤 변동을 피하려는 자금이 부딪힐 수 있어요. 평소보다 판단이 빠르게 바뀔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 장 초반 움직임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는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는지를 봐야 하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오전에만 들어왔다 빠지는지 끝까지 남는지
움직이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반도체 전체로 돈이 들어오는지도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만 움직이고 삼성전자와 장비주, 패키징, 기판주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실적을 노린 단기 자금일 수 있어요. 반대로 반도체 전반이 함께 살아난다면 시장의 시선이 업종 전체로 돌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비와 패키징, 기판주는 본주보다 먼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메모리 업체의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면 뒤에서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주문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본주가 움직이기 전에 관련 기업으로 돈이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나오면 상승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 있을까요? HBM 포출하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 수율이 계획대로 안정되고 있다는 내용, 내년 물량과 가격 조건에 대한 자신감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일반 D램 가격이 유지되고 기업용 SSD 수요까지 살아있다면 더 좋습니다. HBM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사업 전체가 함께 좋아지는 거니까요. 이런 변화가 확인되면 중기 성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조심해야 할까요? HBM 포출하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수율이나 실제 공급량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시장은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년 물량은 확보했지만 가격 경쟁이 심해졌다는 내용도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에 범용 메모리 재고가 늘고 빅테크의 설비 투자까지 줄어든다면요. 그때는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버티기보다 비중을 다시 봐야 합니다. 보유 비중이 크지 않고 매수 이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실적 내용을 확인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유지된다면 단기 변동만 보고 급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기대만 믿고 발표 전에 비중을 크게 늘리지는 마세요. 계좌에서 SK하이닉스 비중이 절반을 넘는 분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실적이 좋아도 시장 기대와 다르면 계좌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일부 현금을 남겨둬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한 분들은 본전 생각에만 묶이면 안 됩니다. 실적이 나온 뒤 시장이 무엇을 높게 평가하고 무엇을 문제 삼는지를 먼저 들어야 해요. 좋은 숫자가 나왔는데도 반응이 약하다면 이미 기대가 높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현금을 보유한 분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HBM4 출하와 내년 공급 계약이 확인된 뒤 나눠서 접근해도 늦지 않아요. 조금 덜 먹더라도 불확실성이 줄어든 뒤 움직이는 편이 계좌를 지키기 쉽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나 신용을 사용한 분들은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실적 발표 전후에는 방향을 맞춰도 짧은 변동을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확신과 내 계좌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겁니다. 실적은 어차피 좋을 테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실적이 좋다는 것과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다는 건 다릅니다. 기다리더라도 무엇을 확인하고 기다리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도 막상 내 계좌를 열면 고민되실 겁니다.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지, 실적 발표 전에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부터 나눠서 모아가야 하는지 말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같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어도 매수가와 보유 비중, 남아있는 현금이 전부 다르잖아요. 비중이 작은 분과 계좌 대부분을 넣은 분이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지 어렵다면 영상 아래 보유 종목 무료 진단을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한 종목에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실적 발표 전 어떤 위험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내 상황에 맞춰 확인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끝났다고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발표 이후 실제 출하가 늘어나는지, 외국인이 다시 반도체를 사들이는지,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장비와 패키징, 기판주로 퍼지는지도 계속 살펴야 합니다. 근데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이 흐름을 매일 혼자 따라가기는 쉽지 않죠. 뉴스가 나온 뒤에 알게 되면 시장이 먼저 움직인 경우가 많고요. 수급과 거래 대금을 확인해도 지금 대응해야 할 신호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와 반도체 자금 이동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빨리 전달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실제 매수세로 연결되는지, 반대로 무엇이 위험 신호로 바뀌고 있는지를 빠르게 살펴보는 곳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보다 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를 늦게 봐서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대응 속도가 중요해요. 다 알고 난 뒤 따라가는 것보다 자금이 움직이는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처럼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자주 발동하는 시기에는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의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가 정상화된 뒤 외국인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어느 업종이 먼저 살아나는지를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해야 뒤늦게 따라가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링크를 누른 뒤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신청을 끝내면 준비된 자료는 무료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칭 계정과 가짜 링크가 많습니다. 먼저 연락해오는 계정이나 외부에서 받은 주소는 믿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가속기의 수요와 메모리 탑재량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중기 방향은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다만 HBM을 잘한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HBM4의 실제 출하와 수율, 내년 공급 계약의 물량과 가격, 범용 D램과 기업용 SSD의 수익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에 미국 빅테크의 AI 매출과 설비 투자가 유지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고객사의 투자가 계속된다면 SK 하이닉스의 성장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주문이 늦어지고 가격 경쟁까지 심해진다면 대응을 바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내일은 기대만 믿고 움직이기보다 외국인 현물 수급과 반도체 전체의 자금 이동을 확인하세요. 실적 발표에서는 영업이익 숫자 하나보다 앞으로 더 벌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 기준 없이 기다릴지 내 계좌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좋은 회사라는 믿음만 남기지 말고 실제 계약과 출하, 수익성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